6안타와 2개의 홈런. 표면적으로만 보면 완전히 막힌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저스가 얻은 점수는 정확히 2점이었습니다. 맥스 먼시의 솔로 홈런 하나, 앤디 파에스의 솔로 홈런 하나. 주자를 쌓아 만든 득점은 없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화려한 이름들을 보유한 다저스는 왜 밀워키를 상대로 하나의 타선처럼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다저스는 8월 16일 홈에서 밀워키에 2대6으로 패했습니다. 이 패배로 4연전 성적은 1승 3패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결과도 남았습니다. 밀워키가 시즌 상대 전적에서 4승 3패로 앞서며 포스트 시즌 시드가 동률일 경우 적용될 타이브레이커까지 가져갔습니다. 단순한 8월의 1패가 아니었습니다. 가을에 두 팀의 출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패배였습니다. 최근 16경기에서 11패. 이 정도면 한 선수의 슬럼프나 한 번의 불운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종전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선수는 패전 투수가 된 타릭 스쿠발입니다. 스쿠발의 기록은 6이닝 7피안타, 2볼넷 7탈 3진, 2실점이었습니다. 2점 가운데 자책점은 1점뿐이었습니다. 투구 내용만 보면 선발 투수가 경기에서 이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계속 버틴 경기였습니다. 스쿠발은 여러 이닝에서 주자를 내보냈지만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6회에는 이날 자신의 가장 빠른 시속 99마일 공을 던지며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투구수는 109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밀워키는 스쿠발을 완전히 공략하지 못했지만 편하게 던지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안타와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냈고 타석을 쉽게 끝내지 않으면서 다저스가 7회부터 불펜을 가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대 에이스를 일찍 무너뜨리는 것만이 좋은 공격은 아닙니다. 6이닝 동안 109개의 공을 던지게 만드는 것도 공격입니다. 밀워키가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압박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저스 타선은 로건 핸더슨을 충분히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핸더슨은 7이닝 동안 단 3안타만 허용했습니다. 삼진은 6개였고 실점은 먼시에게 내준 솔로 홈런 하나였습니다. 먼시의 홈런 이후 다저스 타자 7명이 연속해서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이 장면이 이날 공격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한 명이 장타를 쳤지만 다음 타자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자가 나가도 후속 타석에서 공을 오래 보거나 수비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각 타자는 자신의 한 타석을 해결하려 했지만 밀워키 투수진을 한 이닝 안에서 함께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에게 가장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3점 차로 뒤진 8회, 다저스는 1-3루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홈런 한 방이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었고 타석에는 오타니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루수 땅볼 병살타였습니다. 경기의 기대가 한 타석에 집중됐기 때문에 비판도 오타니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면을 패배의 원인으로 규정하면 경기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다저스는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미 수비에서 추가 아웃을 잡지 못했고 타선에서는 7이닝 동안 한 점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타자에게 매번 역전 홈런을 요구하는 구조는 강한 타선이 아닙니다. 강한 타선은 슈퍼스타가 해결하지 못한 날에도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볼넷으로 주자를 모으고 긴 타석으로 투구수를 늘리고 단타와 진루타로 득점권을 반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밀워키가 했고 다저스가 충분히 하지 못한 일입니다. 수비에서는 문제가 더욱 선명했습니다. 토미 에드먼은 2차례 실책을 기록했고 그 실책들은 밀워키의 3점으로 연결됐습니다. 2회에는 잡을 수 있었던 송구를 처리하지 못해 선취점을 허용했습니다. 9회에는 또 다른 실책이 나오면서 밀워키가 2점을 추가했습니다. 실책은 기록지에 한 칸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남기는 영향은 한 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수는 이미 잡았다고 생각한 타자를 다시 상대해야 합니다. 투구수가 늘고 주자가 남으며 수비 시프트와 투구 선택도 달라집니다. 스쿠발의 109구 가운데 모두가 수비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비가 정상적으로 끝냈어야 할 장면을 끝내지 못하면 투수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밀워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이크 바우어스는 4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잭슨 추리오도 3차례 안타를 때리며 계속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홈런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비가 흔들리면 다음 타자가 안타로 연결했고 주자가 나가면 적극적인 주루로 한 베이스를 더 노렸습니다. 스타의 한 방이 아니라 상대의 작은 실수를 실제 점수로 바꾸는 타선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전날 경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제이콥 미시오로스키는 다저스를 상대로 6이닝 1실점 6탈 3진을 기록했습니다. 첫 타석에서 그는 오타니에게 포심 패스트볼 6개를 연속으로 던졌습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04.2마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5회 다저스가 안타 3개로 기회를 만들자 밀워키 배터리는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오타니에게 슬라이더로 첫 스트라이크를 잡고 시속 102.4마일 포심을 보여준 뒤 다시 슬라이더를 던져 헛스윙 삼진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프레디 프리먼도 슬라이더로 삼진 처리했습니다. 빠른 공이 있다는 것과 빠른 공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미시오로스키는 오타니가 포심을 의식하도록 만든 다음 같은 궤도에서 출발해 아래로 사라지는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선택했습니다. 밀워키가 다저스를 이긴 방식은 단순히 더 강한 공을 던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타자를 2번 상대하면서 다른 답을 제시했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즈 첫 경기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저스는 9회까지 4대2로 앞서 있었습니다. 필요한 아웃은 3개였습니다. 그러나 에드윈 디아스가 안타 4개를 연속으로 허용하면서 경기는 동점이 됐고 교체 투입된 알렉스 베시아도 결승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저스는 4대5로 역전패했습니다. 디아스에게는 최근 4차례 등판 가운데 3번째 블론 세이브였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성적도 불안했습니다. 공식 기록 기준 복귀 후 5초 이닝 동안 8실점, 평균 자책점 12.71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디아스 한 명에게 돌릴 수도 없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당시 불펜 전체에서 확실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베시아, 페너스콧을 포함한 다른 불펜 자원들도 최근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마무리 투수를 계속 믿는 것과 현재 9위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디아스의 이름과 과거 세이브 기록은 9회에 자동으로 아웃 3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불펜은 기억을 믿으면 안 됩니다. 현재의 패스트볼 구속, 제구, 변화구 완성도와 타자 반응을 기준으로 역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만 교체하면 문제의 위치가 9회에서 8회로 이동할 뿐입니다. 다저스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특정 선수의 보직이 아니라 여러 불펜 투수가 동시에 흔들릴 때 승리 이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투구는 분명한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시리즈 2번째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9탈 삼진을 기록했고 다저스는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팀이 시리즈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야마모토는 밀워키 타선이 쉽게 삼진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의 높이와 좌우를 나눠 사용했습니다. 포심과 스플리터만 반복하지 않고 여러 구종을 섞어 타자들이 한 지점을 기다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승리는 에이스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에이스 한 명으로는 4연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줬습니다. 야마모토가 흐름을 멈춰도 다음 경기에서 타선과 수비가 다시 흔들리면 팀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카일 터커의 부진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터커는 다저스 홈 6연전에서 19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공식 계약 규모가 4년 2억 4천만 달러인 만큼 팬들의 기대와 비판이 커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종전 9회에는 우측 펜스 근처 타구를 처리하지 못해 실점 장면에도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을 타격 분석처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봉이 높다고 배트 스피드가 자동으로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타구 판단이 늦어졌는지, 스트라이크 존 밖에 공을 더 따라가는지, 패스트볼 타이밍이 밀리는지, 혹은 홈에서만 결과가 나쁘게 집중된 것인지입니다. 19타수 무안타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19타수만으로 선수 전체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부진한 터커를 계속 같은 위치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타선 전체가 함께 막히는 상황입니다. 타순을 조정하거나 휴식을 제공하고 부담이 작은 타석에서 리듬을 되찾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타자들이 터커와 오타니에게 집중되는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다저스는 오타니, 배츠, 터커, 프리먼, 먼시라는 이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합계와 득점의 합계는 같지 않습니다. 이번 최종전에서는 6안타가 나왔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홈런 2개가 있었지만 모두 솔로 홈런이었습니다. 선발은 6이닝을 버텼지만 수비가 추가 아웃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불펜은 접전을 유지하지 못했고 9회 실책까지 겹쳤습니다. 각 부분을 따로 보면 모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타선, 수비, 불펜의 문제가 같은 경기에서 겹치면 스타가 많은 팀도 평범한 팀처럼 보입니다. 밀워키는 반대였습니다. 선발이 긴 이닝을 책임졌고 타자들은 스쿠발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했습니다. 상대 실책이 나오자 다음 타석에서 점수를 추가했습니다. 미시오로스키는 오타니와의 승부에서 경기 중 배합을 바꿨고 핸더슨은 빠른 승부로
다저스의 타선을 분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지가 더 강했다는 설명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준비와 실행의 차이였습니다. 다저스의 최근 16경기 11패가 모두 같은 원인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득점 기회가 특정 스타에게 집중됩니다. 선발이 좋은 투구를 해도 수비와 불펜이 동시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불펜 보직은 현재 컨디션보다 기존 이름값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타선은 장타가 나오지 않는 날에 점수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와의 다음 시리즈에서 확인해야 할 것도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수비가 평범한 아웃을 확실히 끝내는가, 타자들이 상대 선발에게 투구수를 요구하는가, 출루한 주자를 진루시키고 홈으로 불러들이는가, 불펜이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현재의 구위를 기준으로 배치되는가. 이 네 가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약한 상대를 만나 몇 경기를 이겨도 구조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들이 정리된다면 최근의 부진을 시즌 전체의 붕괴로 확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저스에는 여전히 경기를 혼자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야마모토와 스쿠발은 포스트 시즌에서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선발입니다. 오타니는 한 번의 타석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고, 터커 역시 짧은 무안타 구간만으로 평가를 끝낼 선수가 아닙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가능성과 완성도는 다릅니다. 이번 밀워키전이 보여준 핵심은 다저스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능들이 아직 하나의 야구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다저스가 증명해야 할 것은 새로운 스타의 영입도, 오타니의 영웅적인 한방도 아닙니다. 평범한 수비를 끝내고 다음 타석으로 기회를 연결하며 현재 가장 좋은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아웃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 기본이 회복된다면 이번 1승 3패는 필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밀워키가 가져간 것은 시즌 시리즈와 타이브레이커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저스는 스타들의 이름을 실제 팀의 힘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4연전이 가을에 다시 나타날 약점을 먼저 보여준 것일까요?